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의 김주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제목은 Estimation of Transport CO2 Emissions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입니다.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운송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최근 교통환경과 배출 예측의 디지털 트윈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실도로 기반의 데이터와 딥러닝의 융합한 예측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본 논문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관련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의 사용 기법과 한계점, 그리고 본 연구가 제안하는 DLTTCM 모델의 차별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구 방법 파트에서는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 사용된 차량의 장비,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입력 변수 계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결과 및 분석에서는 제한된 모델의 학습 성능과 예측 정확도,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분석 결과를 통해 모델의 실효성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핵심 결론과 함께 실제 교통 정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로 확장 방향까지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교통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도 경량 디젤 트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에 대한 정확한 배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실험실 조건이나 시뮬레이션 기반이었지만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 환경, 즉 실도로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PMS, 즉 휴대용 배출 측정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여 실제로 주행 중인 도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배출량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가속도, 도로의 기울기, 그리고 VSP라는 차량 동력 지표와 같은 주행 조건과 이산화탄소 배출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딥러닝 기반의 이산화탄소 예측 모델은 DLDTCM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의 의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는 실내 실험이 아닌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배출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예측 모델로는 LSTM, 즉 Long Short Term Memory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운전 조건이 시시각각 변하는 실제 주행 상황을 반영한 고정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 수립, 운전자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배출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 동향 개요입니다. 최근 교통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을 위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반이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인공신경망, LSTM, XGBoost, GPR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차량 속도, 토크, VSP와 같은 주행 특성 변수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연구의 주요 접근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부스팅 계열의 모델은 특히 엑시부스는 이산화탄소 배출 예측 정확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OBD2 데이터를 기반으로 LSTM 모델을 적용하여 대규모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한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LSTM 스파로우 서치 알고리즘을 결합하여서 모델의 성능을 더욱 개선한 접근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시보스트나 라쏘, SVR 등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들 간의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활발히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들에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주행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정적 혹은 이론 기반의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 주행에서의 배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열 구조의 데이터에 대한 고려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모델은 과거 상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간적인 흐름이 중요한 배출 패턴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파워트레인 전환과 같은 복합 운행 조건이 적절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질적인 주행 특성이나 동작 모드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연구들을 정적이고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 주행 환경의 복잡성과 시계열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도로 주행 데이터 기반의 LSTM 예측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STM 장점의 활용 근거입니다. 기존의 순환 신경망은, 즉 RNN은 긴 시퀀스를 다루고 있어 기울기 소실 문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LSTM은 시계열 예측에 매우 강력한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LSTM은 택시 수요 예측, 배출 예측 등 다양한 교통 및 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PALSTM, 즉 병렬 어텐션 구조를 결합한 LSTM이 제안되며 훈련 속도와 예측 정확도 면에서도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도 94.6%에 달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적인 데이터 또는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하는 데 그쳤다면, 본 연구에서는 실도로에서 수집된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LSTM을 적용하여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하는 DLTT-CEM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속도나 거리 정보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VSP, 도로 경사도, 가속도와 같은 복합적인 변수들의 시계열적 의존성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정확도뿐만 아니라 현실성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는 결과 분석에서도 모델의 높은 예측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실험 방법과 측정 장비 그리고 주행 경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실험에 사용된 차량 선정과 주행 조건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차량 선정은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이한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두 종류의 경량 디젤 트럭, 즉
LDDT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LDDT-1으로 2016년 DPF가 장착되어 있으며 차이나 IV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이 LDDT2는 2013년 DTF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 차이나 3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상태 및 주행 조건 통제 이 부분은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누적 주행 거리는 LDDT1은 29,876km, LDDT2는 약 95,765km입니다. 연료는 동일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주유소에서 공급된 차이나 6 기준의 디젤 연료를 사용하였고, 더 나아가 운전 습관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주행은 동일한 운전자가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 설계는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차량의 외관과 실행 주행 경로 설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좌측 사진을 보시면 위쪽은 LDDT1, 아래쪽은 LDDT2 사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DDT1은 2016년 차량으로 DPF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에는 DTF가 없는 기준의 차량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차량 간의 배출량 차이를 유의미하게 비교하기 위해 설계된 변수입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실제 수행된 주행 경로 지도입니다. 이 주행 경로는 도시, 교외, 고속도로를 모두 포함한 복합 경로로 설계되었습니다. 빨간색은 도심 지역이며 파란색은 교외 지역, 노란색은 고속도로 구간을 의미합니다. 총 주행 거리는 약 62.4km이며 출발지와 도착지 동일하게 설정하여 경사도, 주행 패턴, 교통 흐름을 다양하게 변수로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복합 경로 설계를 통해서 차량의 주행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실험을 수행한 주행 경로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복합적인 주행 경로이며, 즉 서큘러 루트를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경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시 구간은 약 12.4km, 교외 구간은 17.6km, 고속도로 구간은 32.4km입니다. 총 주행거리는 62.4km에 이르르며 각기 다른 도로 유형을 하나의 순환 경로 안내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 부분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경로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단방향 경로보다 환경 조건 제어에 유리하며 분석 시에도 경사도, 속도, 가속도 비교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도로 유형만 고려한 게 아니라 오르막 평지, 내리막, 경사 조건을 포함하여 현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조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로 설계를 통해 실험에 사용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였고,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테크의 에코스타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차량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이동형 측정 시스템으로 PMS라고 불리며 Portable Emission Measurement System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DT 차량은 차량 내에서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NDIR 센서로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EM과 HTF로 배기가스의 유량과 성분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기타 오염물질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배출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GPS 장비를 통해서 위도, 경도, 속도를 1초 단위로 기록하며 정확도는 시간당 1km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차량 내 노트북으로 실시간 전송해서 딥러닝 모델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장비 구성을 통해 실제 도로 조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출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본 연구의 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왼쪽의 A의 그림은 센서잉크의 SM테크 에코스타 플러스 장비 실물 사진입니다. 이 장비는 차량 내 외부에 설치되어 실시간 배출가스 데이터를 수집하며 모듈별로 역할을 나누고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도식화 그림은 이 장비가 실제 차량 내부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술적인 계략도입니다. 이쪽에 차량 후면의 테일 파이프라는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HTF를 통해서 온도와 입자 정제를 수행하고, 이후에 FEM과 같은 NDIR 센서를 통해서 연결되어 배출가스의 흐름량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이 측정된 데이터는 노트북으로 다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이 데이터는 GPS 및 무선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서 위치 및 속도 정보까지 함께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유형이나 경사, 속도, 가속도와 이산화탄소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단순한 센서의 조합이 아니라 배출가스 유량, 성분, 위치 정보, 통합적으로 실시간으로 수집될 수 있는 복합장비 시스템으로 본 연구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PMS 시스템의 실제 구성과 측정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딥러닝 모델의 설계 구조와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다양한 운전 조건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한 도표입니다. 왼쪽에는 2차원 산점도이고 오른쪽에는 3차원 시각화 그래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점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상단의 A, B는 속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각각의 LDT 1, 2 차량에 대한 결과로, 빨간 점선은 선형 회기 추세선을 나타냅니다. 두 차량 모두 속도가 증가할수록 배출량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였으며, 특히 5m 이상의 구간에서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의 CD는 VSP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VSP가 증가할수록 배출량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는 차량이 더 많은 동력을 요구할수록 배출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오른쪽은 시각화 분석 그래프입니다. 속도, 가속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률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며 위쪽의 EF는 LDDT 1, 2에 대한 각각의 결과이며 두 차량 모두 속도와 가속도가 높을 때 배출량도 증가하는 경향이 명확히 나타나였습니다. 특히 가속도가 0.5m 이상일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률이 비선형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하단의 GH는 VSP와 배출률 간의 관계를 3D로 시각화한 것이며 VSP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사면 형태로 뚜렷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분석은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모델이 반영해야 할 주요 인과 구조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후 제시될 딥러닝 모델 성능 분석에서 이처럼 명확한 상관관계를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DL-DTCM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파라미터 설정을 요약한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에 사용된 두 차량은 모두 배치 사이즈는 8, 옵티마이저는 아담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단 에포크 수는 다르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LDDT1의 경우에는 총 18에포크, LDDT2는 8에포크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각각 학습 데이터 특성과 모델의 수렴 속도 차이를 고려한 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담 옵티마이저를 통해 학습 안정성과 속도를 확보했고, 적절한 배치 사이즈를 통해 메모리 효율성과 예측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은 뒤에서 설명드릴 성능 평가 지표 결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제안된 DL-DTCM 모델의 학습 손실 감소 과정과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 결과의 정확도 비교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패널 A는 LDDT 차량을 대상으로 모델을 학습한 결과이고, 패널 B는 LDDT2 차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Y축은 로스 값, 즉 모델의 예측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X축은 에포크 수, 즉 반복 횟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LDDT1은 약 3에서 4 에포크 이후에 손실이 안정적으로 수렴되며 18에포크까지 학습하며 높은 정밀도를 달성하였습니다. 반면 LDDT2는 에포크 8에포크 이내에 빠르게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는 데이터 특성상보다 적은 학습 횟수로 충분한 모델 안정화가 가능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오른쪽의 피규어 6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모델이 예측한 CO2 배출량과 실제 측정한 CO2 배출량을 시계축 기반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위쪽은 LDDT1, 아래쪽은 LDDT2의 결과로 Y축은 초당 CO2 배출량,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속도, 가속도, 도로 기울기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속도가 5m를 초과하거나 가속도가 0.5m 이상일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급가속 또는 오르막 주행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악화시키는 반면
평탄한 도로에서 점진적인 가속과 감속은 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DLDTCEM은 딥러닝 모델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우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하였습니다. RMS 역시 0.1648, 0.1465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인 시사점입니다.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 제한 정책입니다. 정책 강화입니다. 특히 LDT의 속도 제한을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속도 제어 유도입니다.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 운전을 유도하거나 가속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 설계의 최적화입니다. 완만한 경사와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고려한 도로 인프라 설계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환경 기반의 배출 기반 도입입니다. 기존 차량 인증 제도는 실험실 조건만을 반영하였지만 앞으로는 속도, 가속도, 경사 등 실주행 조건을 고려한 배출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첨단 예측 기술 도입 촉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이 모델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예측 기술을 기업에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 및 보조금 정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책적인 시사점 5가지를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6번째 시사점과 함께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6번째는 운전자 교육 및 인식 개선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과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운전자들에게 친환경 운전 습관 중요성과 운전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교통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으로 예를 들면 운전자에게 현재 운전 습관이 얼마나 배출을 유발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입니다. 물론 본 연구에서도 몇 가지의 제한점이 존재합니다. 소규모 차량군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전체 경량 디젤 트럭을 대표하는 표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PMS와 GPS 장비의 정확도는 센서 보정이나 외부 환경 변수에 따라서 측정 오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로 조건, 날씨, 운전자의 성향 등 여러 외부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신뢰도 및 일반화 가능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커버리지 역시 제한되어 있어 특정 지역 및 단기 실험 결과를 전체로 확대하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DLDTCEM 모델은 정상적인 운행 상황이나 차량 고장, 급정거 등 현실의 복잡성 전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연구 방향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확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제조사의 특성을 가진 차량군으로 모델의 확장 및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이산화탄소만 예측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배출에 대한 오염물질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형 배출 예측 모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확장을 통해서 DLTTCEM 모델은 환경정책 수립, 친환경 운전 유도, 차량 인증 제도 등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지닌 미래형 교통 탄소 관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